안녕하세요. 앵콕학원에서 영문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하나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하고 첫 번째 시험 치렀는데요.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만족스러운 점수 얻었나요? 네. 우리 아이들, 만족스러웠다면 만족스러운 거고, 아쉬우면은 기말고사에서 우리 채워야 되겠죠.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다만, 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구나. 내가 실수한 게 이거였구나. 이것은 짚어보고 가야죠.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문법이 포함이 될 거고 또 문학이 포함이 될 건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네, 문제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 시험범위입니다. 작년 시험범위인데요. 조은책 신사고고 3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모의고사가 출제되지는 않았었고요. 교과서 중심으로만 시험범위가 정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4단원이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단원이 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인데 우리 아이들 의문의 변동이 이제 작년의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이 부분 의문의 변동 쪽에 문제를 많이 좀 풀렸었거든요. 품사를 완벽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말고사의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고 이번 기말고사에는 중간고사에는 피동 표현이 조금 어려웠죠. 아이들이 이제 높임법에서도 한 문제 어려웠고 그다음 인용 표현에서도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올해 시험범위 보면서 또 기말고사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올해 시험범위였습니다. 올해 시험범위였었는데요.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소설 그리고 학습활동에 있었던 시가 하나 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 높임법, 시제, 피동, 인용 표현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인용 표현을 조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직접 인용해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잘못 적용시켜서 틀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아이들 이제 쪽지 시험을 보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잘 했다라고 하는데 한두 명 실수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표현은 연습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실수가 좀 없었는데 의외로 높임법에서 실수를 했던 아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시제나 높임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나는 이거는 충분히 준비를 했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전 문제에서 제대로 그것을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높임에서 틀린 친구, 시제에서 놓친 친구들, 그 다음에 인용 표현에서 놓친 친구들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기말고사는 또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또 다시 6월 모의고사 서울권은 보지 않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뽑아와서 아니죠. 이제 지문을 뽑아오는 거죠. 지문을 뽑아와서 그 지문이 시험 문제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하고 다음 시험 범위를 예상해 보면 3단원하고 4단원입니다. 3단원, 4단원. 그래서 아까 지금 작년 시험 범위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했지만 의문의 변동하고 4단원에 있는 한글 맞춤법이 한 번에 들어갈지 의문의 변동만 들어갈지는 좀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 의문의 변동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는 시키고 있습니다. 네, 문제 보면서 이런 문제가 배점이 높았구나, 이런 문제가 또다시 출제될 거다라고 좀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문학입니다. 문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렇고 본문 공부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배포했었던 문제를 충분히 풀어갔더라면 그리고 틀린 문제를 본인이 오답노트를 저는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다라면 여기에서 크게 실수할 만한 것은 이 문제밖에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보 때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이육사하고 윤동주 시였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다,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연계가 될 거다. 이것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떡하니 나왔습니다. 떡하니 나왔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뒷부분 쪽에 설명하는 부분들을 잘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끝나면 아이들 시험지를 놓고 1대1로 상담을 좀 합니다. 이 문제가 왜 틀렸을까? 읽을 때 어디를 놓쳤니? 이러면서 조목조목 봤더니 이 친구는 여기를 못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끝부분이 헷갈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딱 짚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첫 번째 줄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첫 번째 줄을 눈여겨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을 넘어오면서 그냥 쓱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첫 줄에서 이것은 맞는 거네, 이것은 틀린 거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번에도 지금 이제 3단원, 4단원에 있는 첫사랑, 시,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 있는 가시리, 이거는 저희는 지금 수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만 풀어가면서 외부시가 이런 거 나올까 한번 점쳐보고 한번 풀어보고, 또 외부시 있는 거 주면서 이거 분석해보고 한번 또 풀어보고, 첫사랑과 겸해서 풀어보고 가시리와 겸해서 풀어보고, 지금부터 시를 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소설은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만 잘만 파악하면 우리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 틀려야겠죠. 기말고사는 우리가 중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온다. 말을 꼬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면서 시 구의 의미, 소설 구절의 의미, 어떤 분위기냐,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아이들 문제 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소설은 그렇게 9문제에서는 틀릴 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 이 친구는 이제 다 맞았거든요. 수필에서 3문제 나왔는데 이 친구는 다 맞았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요 문제 놓쳤습니다. 요 문제 놓쳤고요. 이 문제는 이상하게 기억에서 미음까지 우리가 풀이를 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고, 근데 이것을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틀린 거 물어보니까 이 문제 나왔네. 내가 풀었던 문제야. 내가 건성건성 읽은 거죠. 그래서 건성건성 읽어서 놓쳤어요. 그래서 채점하면서 내가 왜 이 답을 썼지?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친구들 봤고요. 그다음 이거는 왜 틀렸냐면 이거는 밑에 있는 게 시조입니다. 밑에 있는 게 시조인데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알아요.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 시가 해석이 안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대시가 됐든 고전시가 됐든 많이 섭렵해 봐야 되고, 흐름입니다. 앞뒤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런 요령들을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부형 어머님들 조금 국어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등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영어를 평상시에 하듯이 우리 국어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2번도 아니고 한 번 와서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간 투자해서 꼭 알아가면서 2학년 대비, 3학년 대비, 더 넓게는 수능 대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고도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가 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도 이런 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거든요.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시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시험 범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포함이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올 것이다. 자, 이것도 4.3점, 이거 3.9점, 4.2점, 배점이 다 높게 책정이 됐던 게 수필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소나무의 의미를 조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선택지에서 한두 개는 제가 준 예문하고 좀 비슷비슷하고요. 예문도 나왔었던 부분들이 되고요. 이 3개는 나왔었던 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 문제를 꾸준하게 잘 풀어내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들 잘 한 번씩 정리해보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문법은 이렇게 이제 또 2페이지에 마련해서 2페이지에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세밀하게 학습을 해라 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반신반의하죠. 왜? 시험을 안 봐봤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시험 보고 나서는 아이들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밀하게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되겠더군요 라고요. 우리 아이들 의문의 변동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광범위해집니다. 여기서는 딱 높이
피동, 시제, 인용 딱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는 어간하고 어미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선, 어마러미, 어마러미가 구분이 안 돼서 마지막까지도 혼동이 됐었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좀 틀렸습니다. 실수를 했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도 보기가 나와져 있고 여기도 보기를 분석하는 부분들 여기는 보기의 이론 제시하고 예문 제시를 했죠. 이것도 이 친구는 이제 다 맞아서 걱정이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틀렸어요. 4점짜리인데 4점짜리, 4.2점짜리 이 부분 두 문제를 좀 놓쳤어요. 간접 인용,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연습했던 문제거든요. 큰 따옴표 안에서 밖으로 꺼낼 때 주어와 서술어가 달라진다. 그리고 연결 어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 분석을 해서 맞는 것을 뽑아내는 거 이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 1, 2, 3, 4, 5에서 이 보기에 있는 부분들을 골라내는 문제들 이 부분이 문법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수능 특강 3학년 문제에서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수능 대비 수능 특강에서 연계됐었던 그런 문제 유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배점도 높고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지문 하나 주고요. 지문 하나 주고 문제 2개 깔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지문을 보기를 하나 주고요. 보기를 하나 주고 문제 10번, 11번, 12번. 그래서 높임법에 대해서 이론을 주고 근데 이론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안 봐도 되고 조건만 보면 되겠습니다. A, B, C, D로 줄을 그어져 놨느냐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예문을 분석하면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수능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도 제시문을 하나 주고 문제를 2개씩 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을 따왔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부분들 문제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은 고3 것도 제가 문제를 풀릴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좀 풀렸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고3들이 풀어보는 그런 기출문제들 가져다가 아이들 시험 범위 있는 부분들을 좀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를 좀 잡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실수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 보기가 딸려 있었고 이 문제도 조금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도 많이 틀렸었던 부분들이고 자 배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4.3, 4.3 이것도 4.3, 4.2 그 다음 이것도 4.2 여기도 이제 보기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처럼 선, 어마러미, 어마러미 나눠지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선, 어마러미 전상어미에 대한 개념이 좀 덜 잡힌 아이들은 문법을 여기에서 많이 놓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조금 늦게 와서 내신 대비를 한 친구들은 조금 개념이 부족해서 놓쳤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이 비내신 기간이다? 그건 아닙니다. 비내신 기간이 아니라 기초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편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5월에는 문법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다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수능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형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선택지의 말들입니다. 이런 선택지의 말들이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를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서 계속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런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 이런 문장 해독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5월 달에 다 놀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는 친구들은 빨리 달려오세요. 네. 그래서 문법은 계속해서 5월부터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에는 이론을 반복 학습하면서 의문의 변동은 분야별로 많이 어렵습니다. 탈락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의문의 개수를 세는 것도 어렵고 비음화, 유음화, 좋은 위치다,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개념들이 있거든요. 개념을 빨리 섭렵하고 6월 달에는 문제 풀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래별로 기본 개념 정리는 기본이지요. 계속 강조합니다. 갈래별 학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고는 개념 정리를 통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자주 물어보거든요. 시의 특징이다, 소설의 특징이다. 아까 문학에서 제가 한 문제 보여드렸었잖아요. 3번 문제. 내재적 관점에 의해서, 외재적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이론을 가져다가 본문에 대입하는, 작품에 대입하는 이런 문제 유형이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하고 소설, 극문학, 수필 이렇게 4개의 단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4개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단원에서 의문의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문법 이론 반복하면서 문제 풀입니다. 반복하면서 문제 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론을 계속 해줬는데 계속 개념을 까먹어요. 일주일에 저희가 한 번이다 보니까 계속 지난주에 배웠던 거 되살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 확인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 앉혀놓고요. 그러니까 감독이죠. 교실에서 떠들지 못하게 또 집중하게 그래서 감독하면서 확인학습도 주말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문제도 풀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를 많이 접하게 해줄 건데 아이들이 이론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중학교 때 방식이고요. 우리가 쉬운 문제, 중간 수준 문제, 그 다음에 고3처럼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 이런 단계별로 문제를 풀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도 그 다음에 예문을 분석할 때도 어떤 부분을 떠올리면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 면에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정리하고요. 저는 모의 시험을 봅니다. 시험 범위하고 똑같이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시험지 크기별로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해서 배치도 문학 앞에 문법 뒤에 이런 식으로 이 중간고사 이제 포맷을 따와서 똑같이 모의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떨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실수하지 않는 거 시간이 국어가 부족하다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는 그렇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본인이 실수하지 않았던 시간 부족, 시간 안에 못 풀었었던 부분들 그래서 뒤에서 한두 문제 찍었어요. 이런 친구들 있었고요. 마킹하면서 너무 서두르게 마킹하다 보니까 마킹 실수가 있어서 그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훈련을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1학년이 멈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어고 교과서가 좋은 책 신사고다 보니까 좋은 책 신사고는 2학기 때 관동별고 그 다음에 고전시, 제망매가, 시조 많은 작품이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중세국어라고 해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좋은 책 신사고는 후민점은 어제본 들어가고 용비어천가 들어가고 석고상절도 한 줄 들어가져 있는데 문법적인 양이 너무 많아요. 다른 학교 교과서에서는 후민점은 어제본 하나 하거든요. 근데 좋은 책 신사고에서는 후민점 어제본,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석고상절, 그 다음에 높임법도 시제도 자세하게 좀 들어가는 예문이라서 이 예문의 소학원에까지 뒤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소학원에는 들어갈 때 있고 빠질 때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2학기 때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돼서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현대시 여전히 강조할 거고요. 2학년 대비 또 2학기 고전시 대비를 위해서 고전시가 시대별로 학습시킬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서 2학년 가서 비문학 독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건데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또 중하위권은 불안하니까 우리 수능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독서는 차곡차곡 한두 개라도 조금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강으로 갈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는 많이 다루지는 못해요. 2학기 내신 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문법적인 부분은 여름방학 때 중세국어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세국어는 우리 한번 특강을 들어줍시다. 여름방학 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깝게는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의문의 변동 우리 시작했습니다. 의문의 변동하면서 품사 살펴보고 있고 조사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용언, 동사와 형용사에서 어간과 어미의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소리 되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틀린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메모 좀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인학습 시간에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확인학습 시간에 시험지에다가만 풀이를 하고 제가 확인하고 끝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아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인학습 시간에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그때 쪽지 시험 보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체계표 이게 이제 좋은 위치고 좋은 방법이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 부분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야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론도 매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실수 줄이기 위해서 이론 반복, 문제 풀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 자료 주지 않아도 이게 이제 된소리 대기인데요. 된소리 대기에는 간단하게 이론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해 놔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도 이 24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25항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 나왔거든요. 아들 여기서 다 틀렸어요. 24항에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더 달달달 외우게끔 해서 아이들 응용 문제에서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단도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킬러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요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맞춤법이다 라고 해서 의문의 변동이다. 이번에 맞춤법이 들어갈지는 조금 미지수인데요. 의문의 변동하고 맞춤법하고 한꺼번에 시험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맞춤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힘든 시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하고 맞춤법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편집된 이 문제를 풀릴 거고요. 의문의 변동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의문의 변동만 있는 문제를 풀릴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 적용하는 부분들 많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험 외에 방학 때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5월에는 한두 개는 6월 모의고사 풀릴 거거든요. 이미 한 차례 숙제가 나갔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따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부족한지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학편에서 시냐 좀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시, 소설, 고전이냐 현대냐 세분화해서 자기가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신 대비하면서 문법입니다. 내신 대비하면서 문법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거고요. 1학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화법과 장문 문법인데 여기는 3학년 올라가서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수능에서 선택하는 부분들인데 본인한테 맞는 부분을 여기서 잘 연습을 해보고 나는 화작이 맞아. 아니야 나는 문법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선택 과목을 연습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그리고 비문학 독서입니다. 비문학 독서는 계속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은 7월, 8월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바로 9월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 정말 1학년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지나고서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배경지식 넓히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설 정말 안 읽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소설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도 물론 현대시, 고전시 앞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 설명 들어가면서 소설은 읽고 정리하기, 인물 파악 해보기,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물 유형 파악하기 이런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봐야 2학년, 3학년 가서도 상위권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수업이 잘못 넘어갔는데요. 네, 토요일 6시에서 9시 반까지 제 수업은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놀지만 말고요. 문법 빨리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기말고사 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까지입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10번의 시험 중에서 한 번 치렀습니다.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차례 시험 끝났습니다. 한 차례 시험 끝나고 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준비하고요. 매 학기마다 중요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학습해서 우리 좋은 결과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